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이 바이너리 넘버라는 것이 어떤 건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 넘버와 10진수 혹은 8진수, 16진수 간의 수체계를 변환하는 넘버 베이스 컨버전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여기 많이 포함되던 내용인데요. 8진수 옥탈하고 16진수 헥사데시말 숫자들에 대해서 2진수와 10진수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1.4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컴플리먼트 1.5절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플리먼트인데요. 컴플리먼트는 이제 보수라는 건데요. 보수. 이 컴플리먼트는 왜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할 때 이 사칙연산이 우리가 이 사칙연산이라는 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이렇게 나누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누기는 여기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는데 이 중에서도 또 이 빼기 같은 경우, 뺄셈 같은 경우도 뺄셈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A 빼기 B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뺄셈을 안 하고 이걸 더하기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즉, 이 값을 이 연산을 A 더하기 이제 B의 음수값을 이용을 해서 이게 덧셈을 이용을 해서 이제 뺄셈을 간단하게 하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때 이제 이 음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음수에 대한 표현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진수에서 이 이진수에서 바이너리 넘버 시스템에서 이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몇 가지 배울 텐데 그 중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컴플리먼트 방식입니다. 보수라는 걸 씁니다. 그 음수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냥 그 십진수에서 다루던 그 음수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 컴플리먼트라는 걸 쓰는 이유는 이제 뺄셈이 쉽다, 뺄셈이 용이하다, 그리고 로지컬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이 논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조작이 가능하고 그게 또 쉽다라는 겁니다. 자, 컴플리먼트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레딕스 컴플리먼트가 있고 디미니시드 레딕스 컴플리먼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진수에서 R이 2니까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가 되고 여기에 이제 2를 넣으면 원스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2의 보수라고 하고 아래의 것을 1의 보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제 보수가 있는데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2의 보수 방법이고 1의 보수 방법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정 디지털 시스템에서 2의 보수뿐만 아니라 1의 보수 방식 같은 것도 썼었는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운 디지털 시스템이 2의 보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그 방식을 쓴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음수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보수만 쓰는 건 아니죠. 뒤에 나오는 사인드 매그니튜드 방식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플로팅 포인트 포맷에서는 이 플로팅 포인트 넘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사인이고 2에 익스포넌트 마이너스 얼마 128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f에 이렇게 쭉 되어 있었죠. 값이. 그래서
요게 지금 음수를 나타내는데 요것도 사인드 매그니튜드 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 같은 경우도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이해보수 방법은 아니에요. 이 플로팅 포인트 넘버 같은 경우는 이해보수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픽스드 포인트 넘버를 사용할 때는 픽스드 포인트 넘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플로팅 포인트 말고 픽스드 포인트 넘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 이해보수 체계를 따릅니다. 이 경우 때는 거의 이해보수를 이용을 해서 음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수를 표현해서 뺄셈 같은 것들을 서브트랙션 같은 연산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보수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이 컴플리먼트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회로 이 디지털 서킷의 비트 위드스 뭐 버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버스의 너비 내가 지금 몇 비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제일 처음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정의를 해야 돼요. 몇 비트를 쓰고 있는가. 요 몇 비트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해보수 연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드웨어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구조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트 위드스, 버스의 너비가 처음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트에다가 이런 노트의 어떤 연산을 할 경우에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제한이 없죠. 연산을 할 때 여기다가 풀다가 이쪽에도 풀다가 이쪽에도 풀다가 모질라면 종이 한 장 더 가지고 와서 또 풀죠.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연산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 정밀도라든가 공간을 얼마든지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확장하면서 하드웨어는 그게 되지 않아요. 하드웨어는 이렇게 하드웨어 어떤 회로가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4비트, 4비트, 5비트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 이상의 어떤 확장 그런 정밀도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드웨어의 어떤 크기 어떤 값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크기가 일단 제약이 되고요. 그 제약을 가진 상태에서 연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의 보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1의 보수, diminished lattice complement인데 이게 1의 보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r의 n승 마이너스 1 빼기 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n은 몇 비트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 n이란 것은 그 주어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예제를 십진수로 예제를 들어도 다 됩니다. 이 방식은 그 컴플리먼트 방식은 레딕스에 이렇게 제약을 받는 건 아니고요. 모든 레딕스에 다 가능한 건데요. 십진수로 요런 숫자가 있는데 546,7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제 diminished lattice complement니까 그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r-1이었죠. 그래서 r이 지금 10이니까 십진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9의 보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식에 따르면 r의 n승 지금 n이 디지트 그 자릿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죠. 그래서 10의 6승 빼기 1을 합니다. 10의 6승 빼기 1에 마이너스 n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n은 지금 이게 54670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9999999 빼기 546700 해서 이 값이 됩니다. 요게 9의 보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546,700의 9의 보수는 이 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꿔보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죠. 아니 왜 저런 걸 하고 있지?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가 쓰지?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 잠깐 요거는 접어두고요. 뒤에 가서
이 2의 보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궁금증이 다 풀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9의 보수, 그러니까 디미니시드 라딕스 컴플리먼트는 뭐 이렇게 만들구나 하는 정도만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2,398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자릿수가 지금 보면은 앞에 사실은 이게 요런 숫자인데요. 12,398이라는 숫자인데 앞에 0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이 부호를 확장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호를 확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양수인 경우는 부호 확장할 때 그냥 0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0을 붙였습니다. 부호를 확장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보수를 사용할 때는 비트 너비, 그러니까 비트가 이제 디지털에서는 비트인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디지트라고 해야 되겠죠. 한 자리를 우리가 디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 123이라는 숫자가 있다. 라고 하면 요거 하나가 하나의 디지트입니다. 하나의 디지트가 되고요. 이진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1이다 라고 하면 요게 하나의 디지트이면서 요게 하나의 비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그 자릿수를 하나 디지트를 6이라고 뒀기 때문에 10의 6승 빼기 1에서 빼기 이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안 했으면 이게 없다고 했으면 이렇게 됐겠죠. 이게 지금 n이 이제 5가 되는 거고요. 10에 5승 빼기 1에 빼기 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87601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네.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뭐 이런 것들도 뒤에 가서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진수에서 1의 보수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진수는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요거의 1의 보수는 요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뭐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R 마이너스 1, R의 n승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이게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죠. 2에 7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빼기 1011000이 되는데 요게 결국에는 111이 되겠죠. 이렇게 빼기 1011000이 됩니다. 그러면 1이니까 0, 1, 0, 0, 1, 1, 1과 같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비트별로 반전시켜서 그냥 결과를 만든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1의 보수를 만드는 거는 이진수에 있어서 1의 보수를 만드는 거는 그냥 인버팅을 시키면 됩니다. 인버팅을. 값을 그냥 낫을 취하면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값이 들어왔어요. 0101101 그러면 그냥 뒤집어 줍니다. 1010010 이렇게 1의 보수는 이렇게 만듭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진수에서 1의 보수 만드는 방법은 그냥 뒤집으면 된다. 그게 답니다. 자, 다음은 2의 보수입니다. 2의 보수. 레딕스 컴플리먼트. 2의 보수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게 2의 보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자, 2의 보수는 지금 R의 n, 아까 전에 1의 보수에서는 2의 n 마이너스 1 빼기 n이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2의 보수는 그냥 2의 n 마이너스 n과 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두 개 차이가 요만큼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2의 n승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 한 거에 플러스 1이다. 요거는 1의 보수 만드는 거죠. 이렇게 1의 보수를 만드는 거였고 뒤에 더하기 1을 해준다. 그러니까 1의 보수 만드는 방법이 그냥
1의 보수인데 요 1의 보수 만드는 방법이 그냥 낫을 취한 거거든요. 그 숫자에 낫을 취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준다. 이 1은 사실은 LSB에 해주는 겁니다. 요 LSB가 약자가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위 비트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비트. 이것도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있는 요 이진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진수 말고 10진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123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1이 100짜리고 10이 2가 10짜리고 1이 자꾸 3이 1의 자리죠. 이렇게 우리는 왼쪽에 쓴 숫자가 베이스가 더 높다, 더 큰 숫자다 라고 하는 거를, 큰 자리수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언젠가부터 그렇게 약속하자라고 책에 탁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게 그냥 약속을 하고 쓰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모든 곳에서 지켜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을 볼 때는 이게 빅 엔디안인지 리틀 엔디안인지 뭐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왼쪽 자리가 제일 크냐 혹은 오른쪽 자리가 제일 크냐 하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말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왼쪽에 있는 자리가 제일 자릿수가 크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제일 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진수를 다시 써보면, 자, 이진수를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아무 약속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그러면 통상적인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이 자리가 제일 크고 이 자리가 제일 작은 자릿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자릿수를 우리가 MSB라고 하고요. Most Significant Bit이고요. 이 자리를 LSB라고 합니다. Least Significant Bit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해놓고 얘가 MSB다 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뒤집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도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데이터 통신 같은 거 할 때나든가 이럴 때 이런 방식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뒤집어져 있는 형태의 그런 수체계를 사용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실험 같은 거 하면서 프로젝트 하고 할 텐데 그런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상용 칩을 사서 쓰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칩을 갖다가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에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고 할 텐데 그때 이제 각 칩의 설명서에 해당하는 데이터 시트라는 게 있죠. 이렇게 데이터 시트라는 게 있어요. 그 데이터 시트를 읽어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자릿수가 큰 건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꼭 한 번씩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워야 되는데. 자, 이제 이해보수 만드는 법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해보수 만드는 건 어떻게 한다? 자, 1의 보수 만드는 방법에 더하기 1을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1의) 보수 만들고 2번 더하기 1을 한다. 이렇게. 자,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10진수 말고 2진수로 바로 하겠습니다. 10진수는 뭐 10의 보수 이 표현 방법으로 뭐 연산을 하거나 이럴 일은 우리가 사실 없으니까요. 자, 요 숫자 110, 1100이 있습니다. 그러면 낫을 처음에 취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001, 00, 11이 되고요. 더하기 1을 합니다. 어디다가? LSB에.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0, 1 올라가고요. 0, 1 올라가서 1, 0, 1, 0, 0이 됩니다. 이렇게 이 숫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보수를 만드는 방법이다. 1의 보수를 만들고 LSB에 더하기 1을 한다. 요 숫자도 한번 해보면 0, 1, 1, 0, 1, 1, 1이 있어요. 먼저 낫을 취합니다. 그러면 1, 0, 0, 1, 0, 0, 0이 되고요. 더하기 1을 하는데 LSB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러면 1, 0, 0, 1, 0, 0, 1이 됩니다. 요게 이해보수 표현법입니다. 자,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해보수 만드는 법.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보수 만드는 법. 두 가지 스텝. 1의 보수를 만들고 가장 아래 비트에 더하기 1을 한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보수를 이용을 해서 컴플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뺄셈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뺄셈을 하게 될 텐데 이 절차가 있긴 한데 사실은 뭐 그냥 봅시다. 뭐 이대로 계속 하지는 않을 거지만 자,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n-n을 해야 되는데 n-n을 할 건데요. 베이스는 r인 경우에 이게 결국에 연산을 n-n이 아니라 m 플러스 마이너스 n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요 n이 이제 보수 표현으로 n을 요 마이너스 n이란 걸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빼지는 부분을 보수화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m하고 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그 이야기고요. 그때 이제 그 m하고 n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m이 더 클 경우 이거는 음수가 아니고 결과가 양수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엔드 캐리가 나오는데 그 엔드 캐리를 디스카드 한다. 없앤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음수죠. 음수인데 음수면은 그게 2의 보수, 그러니까 2의 보수가 아니고 r의 보수 형태의 음수가 나옵니다. 그 모양이 좀 여러분들한테 친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십진수로 그 예제를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이게 음수를 표현한 건지 양수를 표현한 건지 잘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요게 그 처음에 비트 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디지트 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랑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합니다. 한번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첫 번째가 72,532 빼기 3,250이라는 건데요. 자, 3,250을 10의 보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96,750이라는 요 숫자로 그 10의 보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빼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숫자가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여기까지라고 처음에 가정을 했다면 이 발생한 엔드 캐리를 디스칼드 합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요것만 남습니다. 69,282가 남게 되고요. 뺄셈한 결과를 여러분들 뭐 그냥 십진수에서 뺄셈을 해보면 이 값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보수 표현을 이용을 해서 뺄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좀 이제 헷갈리는데 이제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봅니다. 그러면 이제 큰 수도 요 마이너스 72,532를 2의 보수로 10의 보수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가 돼요.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음수인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죠. 요건 음수고 10의 보수 표현법으로 음수인데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음수 값으로 얼마냐 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10의 보수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되는데 요게 요런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보수에서 3718은 이게 얼마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거는 마이너스 69,280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진수에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10진수로 이렇게 10의 보수를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하는 경우는 사실 없죠. 훨씬 더 불편합니다. 이 컴플리먼트는 바이너리 넘버에서 사용했을 때 가장 최적화되고 편리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10진수에서는 그렇게 장점이 없어요. 자, 지금 일단은 요 예제를 해보고 다시 정확하게 이해보수를 어떻게 연산하는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84라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6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10 해서 84, 100000 11이라고 해서 67이라는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진수로 표현을 했고요. 이 두 개를 이제 뺄셈을 합니다. 그러면 1010, 100이 있고 이 숫자는 이제 뺄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A이고 B면은 지금 A 빼기 B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A 더하기 B의 이해보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보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낫을 취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1 0 0 0 0 1 1 낫을 취하면 0 1 1 1 1 0 0이 되고요.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0 1 1 1 1 0 1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0 1 1 1 1 0 1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1 0 11 더하면 0이고 1이 올라가고요. 11 더하면 0이고 1이 올라가고요. 111을 더하면 1이고 1이 올라가고 0을 더하면 1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요게 엔드 캐리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엔드 캐리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엔드 캐리에 대한 정의가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엔드 캐리냐, 무엇이 엔드 캐리냐라는 건데 엔드 캐리는 내가 처음에 이 시스템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비트 시스템이야 라고 처음에 정의했으면 그 7비트 이상이 되는 그 숫자가 그 바이너리 숫자는 엔드 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트 수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스템이 몇 비트 시스템이냐, 내가 지금 몇 비트 연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야 되고요. 그 이상이 되는 비트가 이제 엔드 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는 없어집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2의 0승자리고요. 2의 1승, 2승, 3승, 2의 4승자리인데 그러면은 16 더하기 1 해서 17. 그래서 84 빼기 67은 17이다 라는 게 증명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이 빗 위드스, 이 버스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한다. 그 다음에 이 뺄셈 연산인 경우에 이제 빼고자 하는 수, 이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를 이해보수로 취하고 그냥 덧셈을 한다. 그리고 결과는 내가 정의한 그 비트 수, 이 빗 위드스 내에 있는 이 숫자만 유효한 숫자다. 사실 이 엔드 캐리를 저장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드웨어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메탈이죠. 실제로 물리적인 피지컬한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내가 한 비트 결과가 더 나왔다. 한 비트가 여기 지금 1010이 들어갔고 한 비트가 더 나왔어요. 결과가. 얘가 지금 엔드 캐리라고 하면 얘가 존재할 뭔가 공간이 없죠. 없습니다. 어떤 값이 얘가 어딘가로 뭐 흘러가거나 전송이 되거나 저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데 얘가
요 엔드 캐리라는 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없죠.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이런 거는 어떤 정보를 담을 실제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시된다.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제 요 밑에 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67에서 84를 빼보면요. 자, 84에 대한 이해 보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낫을 취하고요. 01, 01, 011 그리고 더하기 LSB에 1을 더합니다. 그러면 0, 1, 0, 1, 1, 1, 0, 1, 0이라고 해서 이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67하고 더합니다. 1, 0, 0, 0, 0, 1, 1 더하기 0, 1, 0, 1, 1, 0, 0 더하게 돼요. 그러면 1, 1이고요. 1, 1, 0, 1,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온다. 이런 숫자가. 이 숫자를 보면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죠. 알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요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해 보수를 만드는 것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자, 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진수로 11이죠. 11. 근데 이해 보수를 만들려면 지금 요만큼이 지금 3이라는 숫자를 다 담고 있는데 이거 외에 한 비트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보량을 담을 수 있는 비트 수 외에 한 비트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값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 양이 있었을 테고 이해 보수를 쓴다는 것은 부호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내가 더 넣겠다는 건데 이 값에 대한 비트 수가 필요할 거고 부호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값을 담고 있는 비트 외에 부호라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 한 비트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1비트가 더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내가 표현을 하는데 3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이해 보수를 사용을 해서 저 숫자를 내가 처리를 할 거다. 이해 보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3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 3을 담기 위한 2비트와 어떤 음수, 양수 이런 부호를 표현하기 위한 그 정보를 담기 위한 한 비트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비트가 필요해요. 원래 3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때는 2비트면 충분했지만 이해 보수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3비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숫자를 이해 보수를 취하면 됩니다. 100 더하기 1을 해서 10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은 뭐다? 이 값은 마이너스 3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양수인 경우는 앞비트가 0이고요. 음수인 경우는 제일 앞비트가 1입니다. 이해보수에서 이 제일 앞비트가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해야 돼요. 이 부호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비트 수가 한 비트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제일 앞비트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3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얼마죠? 0이 나오겠죠? 3이 0, 1, 1이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3이 101입니다. 더하면 두 개 더하면 0, 1 올라가면 0, 1 올라가면 0이고요. 1 올라가는데 이건 3비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담을 수가 없어요. 0이 나옵니다. 자, 다른 숫자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10이라는 숫자가 있다.
이 10이 이제 이진수로 써보면 1010인데 이진수로 쓰면 이제 1010인데요. 이게 1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0이라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하다? 4비트가 필요해요. 4빛이 필요하죠. 근데 이해 보수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비트를 써야 됩니다. 부호라는 그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내가 한 비트를 희생을 해야 됩니다. 공짜가 없겠죠. 뭔가 정보를 새로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냥 있는 비트 수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공짜로 쓴다. 그거 말도 안 되죠. 뭔가 한 비트 하드웨어를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비트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앞에 0을 붙입니다. 그래서 1010인데 앞에 이렇게 0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이 4비트짜리 숫자를 이해 보수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려면 최소 몇 비트가 필요하다? 5비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10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 보수를 취합니다. 그러면 1010 0인데 더하기 1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얼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두 개 더하면 0 나오고요. 자, 그 만약에 내가 방금 앞에서 했던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를 5비트 이 시스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0, 0, 0, 1, 1 이렇게. 요게 이제 3인데 5비트 시스템에서 사용하니까 앞에 이렇게 3비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두 개를 연산을 해볼까요? 3 빼기 10을 해보겠습니다. 3 빼기 10. 그러면 3이 이제 0, 0, 0, 1, 1이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10이 10, 10, 1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5비트 시스템 쓰고 있어요. 5비트 시스템. 그래서 자,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0. 자, 이런 숫자가 됐습니다. 5비트니까 더 이상 비트 수를 쓸 필요는 없고요. 1, 1, 0, 0, 0이라는 숫자가 됐고요. 이때 이제 보수 체계이기 때문에 제일 앞 비트가 뭘 나타낸다?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1이니까 뭐죠? 음수다 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수 체계이기 때문에 11000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실제로 얼마 값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떤 값인지 알아보려면 다시 한번 이해 보수를 취해가지고 값이 얼마나 크긴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나요? 이해 보수를 다시 취하면 00111인데 더하기 1을 하니까 0, 1, 0, 0, 0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10을 잘못 썼네요. 다시. 실수. 10이면 더하기 1 하면 10인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0. 10. 10. 그러면 1, 0, 0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1이 되겠죠. 여기 1. 이해 보수 취하면 110이고 여기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아니고 00111이 되겠네요. 이렇게 7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해 보수를 취해서 7이 나왔다는 건 이 값이 지금 7이 나왔다는 거는 이 값이 뭐다? 이건 마이너스 7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 보수를 취했을 때 7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 이제 음수로서 마이너스 7에 해당한다. 그래서 3 빼기 10을 했더니 마이너스 7이 나온다. 정확한 계산인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그냥 이게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음수를 그냥 다 양수건 음수건 그냥 이해 보수를 만든 다음에 그냥 연산을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결과는 아무리 연산을 많이 거쳐도 결과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최종적으로. 이게 이해 보수가 처음에 좀 많이 헷갈려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이해 보수를 쓸 때 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어떤 회로나
시스템에 뭘 정해야 된다? 이렇게 비트 위드스를 정해야 된다. 비트 너비, 비트 크기를 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 몇 비트 시스템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걸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엔 음수에 해당하는 음수가 아니지. 뺄셈을 할 뺄셈할 숫자를 어떻게 한다? 예, 이해 보수로 변환한다. 자, 이 이해 보수로 변환할 때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 정보를 그 값에 대한 정보를 담을 비트 수, 이 정보를 위한 비트 수에다가 더하기 뭐가 필요하다? 한 비트 더. 이 비트는 뭘 위한 이게 날라가 버렸네. 다시. 첫 번째 그 이제 비트 너비를 정하고요. 간단하게 쓸게요. 썼던 거니까 너비를 크기를 정하고, 두 번째 이제 이해 보수를 만드는데 이해 보수를 만들 때 뭘 주의해야 된다? 그 이제 값을 담는 비트 수 플러스 한 비트 더. 이 한 비트가 뭘 담는다? 실제로 이제 부호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덧셈을 하면 됩니다. 에디션을 하면 된다. 덧셈을 그냥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끝난 건데, 내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다.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는 확인을 안 해도 뭐 딱 보면 아는데, 이제 음수로 나온 거, 그러니까 어떤 비트가 있을 때 제일 앞 비트가 1로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음수구나 알 수 있는데, 이 값이 얼마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보면 된다? 이해 보수를 한번 더 취해보세요. 한번 이해 보수를 취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제 십진수로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한 그런 값이 나오는 거죠. 실제 요 음수가 얼마나 크기인지, 마이너스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이해 보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배웠고, 이해 보수를 이용한 덧셈을 했습니다. 이해 보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뺄셈을 덧셈으로 한 거고요. 이제 곱셈을 할 경우는 뭐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뒤에 차차 따져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